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년 연애 끝에 결혼한 남편과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어서 제 이야기를 하러 찾아오게 되었네요. 집안 문제다 보니 주변 사람들한테 털어놓기엔 조금 그렇고 혼자만 속을 썩고 있자니 너무나도 답답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볼 겸 이렇게 큰맘 먹고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대화도 잘 통했고 성격도 빼다 박은 듯 비슷했다 보니 연애하면서는 만나는 내내 즐거웠던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당연지사 결혼하게 돼도 이 행복함이 똑같을 것이라 믿었고 그렇게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 시작부터 남편과 사소한 것들부터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고 조금의 양보도 하기 싫어하던 남편과 연애할 때는 생각도 못한 다툼까지 하게 되었어요. 연애할 적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하게 된 다툼의 원인이 우리 둘에게 있는 게 아니었고 늘 시댁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섭섭한 마음이 있기는 했어요. 결혼 전과 결혼 후 하는 말이 달랐거든요. 결혼 준비할 당시에 사소한 조건 하나하나 따져가며 결혼하는 건 옛날 방식이라 생각했고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들 힘으로만 결혼하기로 했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 힘만으로 결혼했으니 저희들 할 도리만 하면서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 믿었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그제서야 시댁에서 결혼 전에 시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사실이 말장난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들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효자 아들을 두고 말한 거였거든요. 즉 남편한테 노후 자금을 어느 정도 지원받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두 분이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걱정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던 건데 너무나도 의도가 뻔히 보이는 말장난이었던 거죠.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고 해도 제가 시부모님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저금은 얼마나 있고 빚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걸 꼬치꼬치 캐물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일부러 저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댁에 좋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당연히 남편은 시댁을 불편해하는 저를 못마땅해 했었죠. 그런데 시부모님 재산 문제도 문제지만 그에 버금가는 사실들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속속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남편 위로 신우가 2명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큰 신우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둘째 신우는 남편보다 연상이긴 하지만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시부모님과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나서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큰 신우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결혼 준비할 때부터 결혼식 당일날까지 시매부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미 그때부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저희 결혼식 때는 큰 신우 혼자 아이 2 데리고 왔었는데 시매부가 해외 일정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엄청 바쁘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저희 결혼하고 나서 완전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큰 신우의 이혼 소식보다 어이가 없는 건 시댁에 같이 살고 있는 둘째 신우의 이야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둘째 신우는 이미 진작에 이혼해서 시댁에 들러붙어 살고 있던 거였어요. 대체 어떤 결혼 생활을 했길래 온 가족이 이혼을 하게 된 건가 싶었지만 신우의 삶은 신우의 삶이고 저희들 삶은 저희들 삶이니 그게 우리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되거나 그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노후 대책으로 계속 전세를 놓던 집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남편이 모아놓은 돈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혼수를 채웠고요. 이걸 가지고 시댁에서는 제가 결혼할 때 몸만 왔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은 전세금 명목으로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집을 저에게 완전히 증여해 준 게 아니긴 하지만 나중에 저희가 저희 집을 구해서 나간다면 돌려받을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제 돈이 타인이 아니라 가족의 손으로 들어갔으니 엄밀히 따지면 저는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결혼한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쳤죠.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야 시댁 자유였지만 저런 이야기를 꺼내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혼생활 시작하고 3달이 채 안 돼서 시댁 식구들이 저희 신혼집으로 날이면 날마다 놀러오기 시작했거든요. 말인즉슨 친정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긴 하지만
제 돈 한 푼 들어간 거 없고 남편이 리모델링에 혼수까지 싹 다 채워놓았으니 자기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도 된다는 명분을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신혼집에서 시댁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지하철 환승 없이 바로 갈 수는 있지만 역에서 역까지만 해도 20분 정도 거리가 걸려요. 그런데도 한번 저희 집에 놀러 오면 막차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뭐 집에 갈 생각을 안 할 정도입니다. 일부러 저희 퇴근 시간 맞춰서 찾아와서는 저녁 식사 같이 하고 거실에 TV부터 점령을 해요. 저는 잘 보지도 않는 TV였는데 혼수할 당시에 남편이 TV만큼은 최고 좋은 걸로 맞춰야 한다고 우겨댔던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란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도 저희 집에서 나갈 생각이 없는 시댁 식구들한테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 출근도 해야 하지 않냐, 막차 시간이 몇 시길래 아직도 계시냐 하는 식으로 티도 안 나는 눈치를 주는 방법밖에 없었죠. 신경 끄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잠이라도 잘라고 치면 뭐 얼마나 재밌는 걸 보시는지 큰 소리로 깔깔대며 웃는 소리에 신경 쓰여서 잠도 잘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고 나면 남편은 저한테 서운한 표정으로 어떻게 자고 가란 말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있느냐며 한마디를 하고는 했죠. 처음에는 크게 대꾸하지 않고 그냥 쓴웃음만 지으며 넘겼었는데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 너무나도 스트레스였어요.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 TV 앞에 죽치고 앉아서 저랑 말 한마디 섞지 않는다고 해도 집에 손님이 와 있는데 힘들게 일하고 와서 쉬고 싶은데 쉬는 느낌도 들지 않고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거면 말을 않겠는데 지들 내킬 때마다 평일이고 주말이고 가리지 않고 쳐들어오는 게 이 집이 내 집인가? 시부모님 집인가 싶은 기분만 들었어요.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 건 안중에도 없는지 주무시고 가라는 말 한마디 안 했다고 계속 불평을 해댔고 결국엔 그게 시작이 돼서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한 가족인데 가족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어딨냐며 어이없어 했어요. 오히려 자기 가족들이 제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나 알고 있느냐며 시아버지가 큰 시눈에 애들 둘 봐주면서 집에 혼자 계시고 시누들이랑 시어머니만 오고 있는 거 모르냐며 엄청 큰 배려라도 해주고 있는 것 마냥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막말로 친정부모님이 그렇게 매일같이 찾아오셔도 당신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했더니 당당하게 자기는 저처럼 절대 불편해하지 않을 것이며 주무시고 가신다고 하면 안방까지 내어드릴 용의가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안방 이야기도 어이가 없었어요. 말인즉슨 시어머니한테 주무시고 가시라 한마디 하면 당연히 안방도 내어드려야 한다는 소리로밖에 해석할 수 없었으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친정부모님한테 매일같이 저희 집에 좀 와주시라 부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부 사이의 문제를 저희 부모님을 개입시키면서까지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그렇게까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저도 이왕 말 나온 김에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전부 다 꺼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찾아오는 게 문제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고요. 다만 제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그냥 같이 저녁 식사하는 정도까지만 이라고 했어요. 힘들게 일하고 와서 집에서 쉬는 기분도 안 들고 당신한테야 한 식구지 나한테는 시댁 식구라고. 우리 결혼한 지 이제 반년도 안 지났다. 반년 전까지만 해도 평생 남으로 살던 사람들인데 그런 내 상황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 가족이 되는 거냐? 너무 정없는 소리만 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댁에 이러한 상황을 전하기는 했는지 그날로부터 일주일 내내 시댁 식구들이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서로 냉전 상태인 건 여전했죠. 서로 아무 일도 없는 척 대화도 나누고 평소처럼 생활하기는 했지만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 찾아오는 거 하나 없어졌을 뿐인데 제 컨디션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남편과의 악감정도 언젠간 풀리겠거니 하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남편이 저한테 웬일로 먼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겨우 한 달에 한두 번 저녁 식사만 하고 가시라고 하는 건 너무 정이 없는 것 같다고 말을 꺼내더니 평일에 퇴근해서 지친 몸 쉬는 게 쉬는 것 같지가 않은 게 문제인 거면
주말 이틀 동안 와 계시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주말 이틀이라고 콕 집어서 말한 거 보면 시댁 식구들 작업 가게 해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고요. 주말 되면 우리는 밖에 놀러 나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피차 서로 불편할 것도 없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도 어이없는 소리를 하길래 빈집에 남이 와 있는 건 더 싫다고 대놓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당신 가족들이 우리 집에 와서 지내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 대놓고 물어봤어요.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내 집을 강제로 빈집을 만들어가면서까지 당신 가족들을 신혼집에 들이는 이유가 뭐냐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 또 한 식구 타령을 하면서 자기 가족들을 남이라고 지칭한 걸 서운하다고 따지고 들더라고요. 말 돌리지 말고 묻는 말에나 대답하라고 단호하게 한마디 해버렸죠.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시댁 식구들이 처한 상황이 딱하다며 진짜 이유를 말해주더군요. 작은 누나 이혼하고 시부모님이랑 셋이 살 적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큰 누나 이혼하고 나서 애 둘까지 데리고 오니 안 그래도 시댁이 집도 비좁은데 전쟁통이 따로 없게 되었다고요. 그 와중에 얼마 전 시댁 윗집에 새로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그 집이 매일같이 잔치라도 여는 건지 층간소음도 엄청나게 내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안 그래도 집도 비좁고 정신없는데 윗집에서는 시끄럽게 굴지 다들 힘들어해서 가족들끼리도 사이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12평 빌라에 5식구 사는 것만 해도 말이 안 되지 않냐. 그에 비해 우리 집은 둘이서 사는데 32평이지 않느냐. 놀리고 있는 공간도 많은데 가족들 힘들게 고생하는 걸 두고 보느니 그냥 우리 집에서 시간이나 보내고 가라고 하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고. 뻔뻔하게도 제가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장인 장모님이 똑같은 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면 너는 그 불편한 삶을 감수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따지고 들면서 저보고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가족들이 불편한 건 싫으니 나보고 불편함을 감내하라고 하는 소리냐고 따져 물었어요. 층간소음이야 경찰을 부르던 해서 이웃끼리 해결하면 될 일이고 식구가 갑자기 늘어서 집이 비좁아졌으면 큰 신우랑 신우가 나가 살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했죠. 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인데 이혼했다고 부모님하고 꼭 같이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요. 결혼했을 때 전업주부로 살았다고 해서 이혼하고도 전업주부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어차피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이참에 신우들도 직장 좀 구해서 사랑구실 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남편은 트집 잡을 게 없었는지 지 누나들 사랑구실 못하고 있다는 말을 트집 잡으며 누나들이 이혼당했다고 무시하는 거냐 성질을 부리네요. 그래서 저도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고작 그런 이유로 당신 가족들이 우리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잠만 집에 가서 자게 하는 거라면 더더욱이 그렇게 하게 해줄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요. 한 달에 2번도 이젠 싫다고. 앞으로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 와서 시간을 보내거나 한다면 당장 이 집은 부모님께 반납하겠다고요. 당신이 이 집 리모델링 해준 비용은 친정 부모님한테 그대로 쳐서 돌려주라고 말하겠다. 혼수로 사온 거 중고로 정리한 뒤에 차액 나오는 것도 전부 계산해주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 돈하고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내 돈 받아다가 12평짜리 빌라 전세든 뭐든 적당한 집 구해서 신혼집 새로 차리자고 했죠.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가기는 싫었는지 열변을 토하던 남편이 그 말에는 대답도 못하고 꼼짝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되었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상황인데 저도 워낙 강경하게 나가서 그런가 그 이후로는 진짜 시댁 식구들이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있어요. 상황만 보면 전과 비교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지만 남편과는 아직도 냉전 중인 상황입니다. 사연 시작할 때 적었던 것처럼 남편과 제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거라면 이렇게 제 이야기까지 적어보낼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을 뿐인데 차라리 결혼 전에 이렇게 될 걸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이런 상황 한마디도 안 해준 게 괜히 원망스럽기만 하네요. 남편도 저도 너무 극단적인 방법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 혹시나 좋은 의견이 있을지 싶어 한번 사연 보내봤습니다. 매번 시댁 식구들 때문에 같은 문제로 마음 상하는 이 상황이 그냥 너무 힘들기만 하네요. 오랜만이네요. 제가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까지 보내다 못해
이렇게 후기까지 보내게 되는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룬다던 남편을 보니 내 남편으로 데리고 사는 것보다 가족들 품에 돌려주는 게 100배, 1000배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막상 이혼하자고 하니 가족들하고 연까지 끊겠다고 나오는데 그럴 거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 고생을 시켰는지 싶어요. 제 사연에서 말했듯이 남편한테 제가 시댁 식구들이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집 부모님께 돌려드리겠다고 선언한 뒤로는 시댁 식구들이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다만 남편과 감정의 골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지요. 그래도 한 집에서 한 이불 덮고 같이 사는 사이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나 싶어서 제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남편과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다만 시댁 식구들 관련해서는 한치도 양보할 생각은 없었어요. 신우들한테까지야 제가 잘할 필요는 없지만 시부모님한테까지 모질게 굴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한테 신우들은 물론 시조카들은 안 되지만 시부모님이 가끔 오셔서 같이 시간 보내고 쉬다 가시는 건 괜찮다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막차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녁 식사하고 같이 드라마 한 편 정도는 볼 수 있다고요. 주말에는 집이 비어있을지라도 오시고 싶으면 오셔도 되고 이따금씩 같이 외식도 다니고 하자고 말을 꺼냈는데 제가 너무 한 번에 많은 걸 허락해 준 건지 남편이 혼자 확대 해석해서 신우들은 안 되지만 시부모님만큼은 내가 감내를 하겠다고 받아들였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시부모님하고 몇 번 시간을 보내고 나서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기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냐고 따지기도 전에 제 말을 먼저 끊어버리고는 평생 모시고 살자는 소리가 아니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신우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준비는 무슨 준비냐고 물어봤더니 둘이 직장도 구하고 독립해서 나가 살 만큼 돈을 모으고 나서라고 하는데 뭐 독립한다는 게 고시원 같은데 방구해서 들어간다는 건 아닐 테고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필요하게 될 테니 그 돈 모을 때까지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자고 하길래 가당치도 않은 소리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럼 이건 어떠냐면서 우리는 두 식구가 너무 넓은 집에 살아서 문제고 시댁은 5식구가 너무 비좁은 데에 살아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겠냐면서 서로 집을 바꿔 살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고작 한다는 소리가 시부모님 모시기 싫으면 집을 바꿔서 살자고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일단 집이 넓어지면 신우들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불편할 게 없어질 테니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일도 없어질 것 아니겠냐고 자기도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거야말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나리오 아니겠냐고 혼자서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이 말하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나리오에는 제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죠.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 제가 아둥바둥 남편을 회유해가며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하등 없다는 사실도 같이 깨닫게 되었어요. 애초에 가족들을 놓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걸 거절한다고 해도 다음번엔 또 어떤 신박한 이유를 가져다 대면서 가족들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라고 하겠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정색을 하더니 장난하지 말라고 하길래 진심으로 하는 소리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 가족들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데 당신은 며느리라면 당연히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 그럴 바에 빨리 헤어지고 각자 제 갈 길 가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겠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당장 그날에는 남편이 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실망이라고 오히려 화를 내왔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혼하자는 말을 제가 철회라도 할 줄 알았나 봐요. 저는 시간이 나는 대로 곧장 서류부터 준비해왔어요. 서류를 건네주니 남편이 그제서야 제가 진심인 걸 눈치챈 건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기가 잘못했던 것 같다며 시댁 식구들 앞으로 절대 신경 쓰지 않고 살 테니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고 비굴하게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가서는 아예 시댁 식구들을 안 보고 살겠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퍽이나 차라리 걔가 똥을 끊지. 내가 볼 때 그건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더 시간 끌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둘만 잘 살면 된다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남편은 가족들에 대한 일도 속이고 저까지 자기 가족들을 챙기게 만들려고 결혼했던 건가 싶어요.
가능하다면 사기죄로 남편을 고소하고 싶었지만 상담해보니 의도만 가지고는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귀책 사유 따지고 보면 위자료 소송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결혼기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위자료 청구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겠다 싶어서 깔끔하게 합의 이혼했습니다. 합의 이혼 해주면 전에 말했던 것처럼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간 돈도 그대로 돌려주고 혼수장만 하는데 들어간 돈도 제대로 계산해서 돌려주겠다고 했더니 복잡하고 머리 아프게 소송까지는 갈 필요는 없었어요. 얼마 전에 완전히 이혼 마무리 짓고 이렇게 후기를 보내게 되었네요. 웃긴 건 그렇게 가족들 챙기지 못해 안달이었던 남편을 시댁 식구들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12평 빌라에 5식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남편까지 받아줄 여력은 없었나 봐요. 그나마 남편 회사의 독신자들을 위한 기숙사 같은 게 있어서 그 집에 회사 동료랑 룸메이트 형식으로 같이 살기로 했나 봐요. 그 기숙사가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그 집에는 시댁 식구들 놀러 오라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집에서까지 쫓겨나게 되면 앞으로 평생을 외톨이로 혼자 살아야 할 테니까 말이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